안녕하세요. 2021년 한국 ITS 학회 춘계 학술대회 특별 세션 발표를 하게 된 주식회사 대응정보 조윤관입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로 본 스마트 파킹 서비스입니다. 아마도 오늘 주식회사 대응정보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은 왜 저기서 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지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스마트 파킹 시스템의 개요를 시작으로 ITS와 스마트 파킹과의 상관관계를 짚어보고 당사의 스마트 파킹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는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까 합니다. 스마트 파킹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구글의 공용주차장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렇게 많은 공용주차장 이미지 정보가 나올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무료, 유료 할 거 없이 모두 해당되는 말로 주로 지자체 행정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필수적인 분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스마트 파킹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막연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기존 주차기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주차 관제 시스템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스마트 파킹 서비스를 그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설치해가지고 실시간 가용 주차면 정도 또는 주차 정보를 조회하는 수준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구글 플레이에서 주차장 앱을 검색해 보면 과거에는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앱들이 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앱이 왜 만들어지고 또 서비스하고 있을까라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주차 문제의 원인과 불법 주차의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던가 또는 주변에 주차 공간이 없다 또는 주차장을 찾을 수가 없더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불법 주차가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부족한 공용 주차장을 늘리기만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그거는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공공기관 입장에서 공용 주차장을 늘리려고 하다 보면 실제로 공용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없을 뿐 아니고 비용도 또 인력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또 주변에 민간에 있는 주차장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개방해라라고 하면 어느 누가 또 좋다고 개방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존의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스마트 파킹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파킹의 적용 대상인 전국의 공용 주차장의 규모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18일자 공공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국의 주차장은 14,789개로 그중에서 공용 주차장이 13,868개, 그 중에서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4,115개로 36만 3,109면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인천을 한번 살펴보면 인천은 10개 지역적으로 10개 지역에 344개의 유료 주차장을 17개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옆에 이제 부산시를 한번 살펴보면 부산 지역은 16개 지역에 667개의 유료 주차장을 51개의 공공기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국토교통부의 통계누리 쪽에서 주차장 현황을 조사하면
좀 전에 봤던 그 두 개 지역만 보더라도 다소 다른 결과를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는 전국의 주차장 현황에 대한 정보 파악이 공공 데이터 포털 데이터하고 상호 다르고, 현재 통계누리에서도 2018년 정도 데이터가 아마 마지막 데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많이 현행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정보로 인하여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차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주차장에 대한 실태 정보에 대한 그 현행화가 빨리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차 관련 연구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전국 주차장에 대한 현안 정보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요. 실제로 주차 관련 연구가 이렇게 많이 부재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좀 다른 세션에서는 뭐 ITS 관련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AI, 뭐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지만, 실제로 주차 관련해서는 뭐 오늘 제가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구축이 안 되면 ITS 구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뒷부분에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한 세계적인 그 스마트 파킹 시스템에 대한 동향을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스마트 파킹 시스템에 대한 시장 규모를 보면 작년에 2020년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한 10% 정도 시장에 대한 감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15% 정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2025년에는 원화로 한 6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시아 쪽, 중국, 일본, 한국,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을 이제 살펴보면, 그때 그 세계 글로벌한 추세와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쪽 시장의 규모만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기기 제조사 순입니다. 제조사 순으로 이제 작년까지 데이터를 살펴보면 아마노가, 일본 회사의 아마노가 한 20% 정도 내외의 시장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모바일 파킹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꾸준히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의 ITS 사업 추진과 스마트 파킹 시스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스마트 파킹 서비스를 준비하는 방식은 ITS 구축 사업에 포함을 해서 스마트 파킹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 주차장에 실시간 가용 주차면 안내 서비스 정도의 이제 내용만 간단히 삽입을 해서 주로 ITS, IoT 센서를 통해서 주차면에 차량이 주차해 있는지 아닌지 정도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마치 스마트 파킹 서비스를 구현했다, 이렇게 이제 ITS 사업에 많이 포함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별도의 ISP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은 기존의 주차기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주차 관제 시스템이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 주차장 그 통합 주차 관리 시스템으로 그냥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주변에서 봤었고요. 근데 그 일 살펴보면 실제로 ITS 사업 추진 분야 자체가 이동 분야인 관제와 자율주행 분야에 지나치게 좀 편중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을 한번 보면 27년까지 사업비 한 1조 974억 원, 약 2조 원이죠. 투입을 해서 차량 융합 신기술, ICT 융합 신기술,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자율주행 서비스, 자율주행 생태계 등 5대 분야에 84개 세부 과제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 기반 기술은 좀 등한시하고 최근 유행하는 AI나 빅데이터 관련된 분야에만 지원 자금이 좀 쏠리는 그 포퓰리즘 정책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 이제 레벨 4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레벨 4라고 하면 운전자가 그 완전히 개입 없이 차량 혼자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거의 그 도로상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할 정도의 수준을 이제 레벨 4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의 이제 자율주행을 그 27년까지 높여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동한 뒤에 그러면 그 차량은 어디에 이제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쉽게 스스로 주변을 돌다가 주인이 불리면 다시 오게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차량은 가능한 그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가는 곳에 근처 가까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5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ITS 사업 시행 계획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도로상의 정보를 수집해서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TS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스마트 파킹 서비스는 이용자 즉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차량은 사람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량이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 곳이 도로가 아니라 사실은 주차장이죠. 사람은 차량을 주차장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가는 게 사실은 현재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ITS는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주차장에서 주차까지의 모든 과정을 고려하는 이런 ITS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파킹 투 파킹 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 파킹 시스템의 구축이 항상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스타트 투 스탑 차가 출발해서 다시 정차할 때까지 이걸 잊지 마시고 주차 관련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서 ITS 사업이 좀 추진되도록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름을 이제 S2S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앞으로 그 ITS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신 분들이 이 S2S를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정책을 결정을 좀 지향하는 IT 거버넌스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지하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용 주차장은 통합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파킹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앞으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의 공용 주차장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스마트 파킹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약 한 50여 개의 공용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18종의 주차기기 제조사가 6가지의 관제업체의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의 주차기기 제조사로 통일하면 그냥 통합될 텐데 왜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재 여기 보이시는 한국주차설비공동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사가 총 71개 기업입니다. 한국에만. 그렇다는 얘기는 이는 주차기기 제조사 간의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주차기기 제조사로 통일하는 것은 꼭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용주차장이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고 도시가 발전해 가면서 따라서 하나씩 주차장이 늘어나는 것이지 이게 하루아침에 주차장 먼저 딱 생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제조사로 그 주차장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기 다른 관제 시스템에 나오는 그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해서 담당자는 대부분의 이제 통합하는 데만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또 그걸 위해서 별도의 업무를 또 수행해야 하고 또 이런 관제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배우고 습득하는 문제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함에도 통합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으면 숫자, 즉 돈이죠. 뭐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추는데도 굉장히 많은 수고를 또 감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있는 그런 통합이 안 된 상황에서는 IT 거버넌스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주차장에 관련된 법안으로 이제 하준이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주차장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 즉 데이터 기반의 주차 정책의 그 기초 자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현재 주차장 법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바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IT 거버넌스를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올바른 이제 정책으로 이어져서 공연 주차장의 공익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에서의 이런 하준이 같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하철 공연 주차장에 이제 IT 가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주차 관제 시스템과 주차 행정 업무를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통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전국을 연계한 국가 주차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전국의 주차장 데이터 확보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보는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이 되고 현실적인 주차 정책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대응정보가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축한 그 사례를 바탕으로 보면 스마트 파킹 사업의 공간적 범위로는 해당되는 시 전체의 노상, 노외, 부설 주차장의 실시간 관제, 그 다음에 할인, 감면, 정기권 등 각종 주차요금에 대한 통합 관리와 거주자 주차장, 또 단속, 견인, 징수, 고지 등의 수익금 정산, 그 다음에 대민 서비스를 위한 주차 포토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스마트 파킹 서비스들이 있으며 시간적 범위로는 전체 시스템과 서비스 구축하는데 한 6개월에서 최대한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대응정보는 국내 최초로 부천시에서 제조업체가 다른 이기종 주차 시스템을 통합했고 유일하게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웹 기반의 스마트 주차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100여 개에 이르는 노상, 노외, 공용 주차장뿐만 아니고 거주자, 견인까지 모두 통합하여 2019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세계 ITS 대회에서 스마트 주차 시스템으로 명예의 전당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는 국내 최대 공용주차장인 서울시 한강공원주차장과 수원시 공용주차장 통합사업을 모두 성공적으로 구축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양주와 평택시의 공용주차장 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웹 포털 서비스에만 적용하고 전체 시스템에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했다고 하는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 파킹 서비스에 포함되는 모든 시스템들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오픈소스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당사의 통합주차관리 시스템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웹과 와스로 구성되며 무인, 유인, 노상, 거주자 등의 주차관리 업무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하여 구성함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모든 주차장의 관리를 단일 시스템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실시간으로 동일한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주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통합 주차 정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주차 포탈 시스템에서 직접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픈 API를 제공해서 타 시스템과 연계하는 정보 공개 시스템으로 구분되고요. 이러한 시스템들은 전자정부 G 클라우드 정책에 맞추어 가상화 기반으로 구축되어 확장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IT 인프라 자원의 확보에 따라서 웹서버, 왓서버, 웹소켓을 이중화하고 클러스터링으로 구성해서 365일, 5일 무중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통합 주차 관리 시스템은 단일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되어서 실시간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차 관제 시스템과 주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주차 관리 시스템으로 제공되며 이러한 행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주차 통계 시스템과 대시보드를 통한 주차 현황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주차 포탈 시스템까지 동일한 플랫폼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차장을 운영하는 주차 관제 시스템만을 고려해서 구축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주차 현황 관리부터 수납, 고지에 이르는 행정 업무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업무만 더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자체 회무재개법이나 지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한 주차 행정 업무가 적용되지 않은 단순한 주차 관리 또는 관제 시스템만의 도입은 반드시 구축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차 행정 업무의 주차 관제 통합의 사례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국가공공자원 이용료 감면 정책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감면 자격 확인은 현재 41개 항목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번호를 확인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항목은 경차, 저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4종으로 이러한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자격 확인을 위한 자격 확인 방법은 API를 이용하는 방식과 행정안전부 자격 확인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해서 결과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스마트 파킹 시스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 어디든 차량 입차하게 되면 감면 대상 여부를 아무런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지 않더라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와 연결해서 출차 시 자동으로 주차 요금을 감면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통합주차 정보 시스템은 이러한 외부 시스템에 대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 시스템 연계는 오픈 API를 활용해서 연계하게 되는데 정보 공개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도 기반 공영주차장의 위치 정보, 실시간 가용 주차면 정보, 실시간 주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개에 이르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기기를 통합 주차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모두 제어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 파킹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게 맞다라는 것이 아마 올바른 표현일 겁니다. 제조사가 다른 이기종 주차기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각 주차장의 관리 서버에 프로그램을 이식해서 연동하는 방식으로 오픈 API를 적용해서 주차기기를 관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주차기기 제조사의 개발 여력이 좀 있거나 이전에 연동한 자료가 있으면 가능한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기에 바로 프로그램을 이식해서 주차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주차기기 제조사가 더 이상 개발 여력이 없다거나 또 사라지다거나 해서 더 이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영역의 이기종 관제 서버를 제거하고 주차장의 관리 서버와 통합주차 정보 시스템을 연결해서 주차 관제를 단일화하여 구성하게 되는데 당사는 이러한 이기종 주차기기 통합을 하기 위한 특허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파킹 서비스를 구현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스마트 파킹 서비스는 웹포탈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요즘은 반응형
하이브리드 웹 방식이 대표적으로 PC에서든지 스마트폰에서든지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웹 따로, 스마트폰 따로 정보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서로 동기화되는 방식이면 그런 것들은 이제 동일한 그 서비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이렇게 그 통합된 데이터는 주차 행정 업무에도 바로 적용돼서 별도의 작업 없이 통합된 정보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무료 차량을 등록을 하게 되면 한번 공영주차장 한 번만 작업을 하면 주차장 전체, 공영주차장 전체에 즉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는 공영주차장 위치 및 실시간 가용 주차 및 안내 같은 서비스는 물론이고 오픈 API를 통해서 외부 시스템을 연계는 뭐 그 정도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스마트 파킹 서비스는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마트 파킹 서비스로는 주차장에서의 요금 결제 방식인데요. 주차장에서 출차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주차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통합주차 포탈의 주차요금 결제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주차요금을 즉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전 정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빠르게 주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역시 주차기기 제조사가 다른 공영주차장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주변 식당이나 상가 업주들을 위해서 사전에 주차 포인트를 구매하거나 결제용 카드를 주차 포탈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 요금을 사전 결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손님의 차량 번호를 조회해서 사전 구매한 포인트나 등록된 카드로 주차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방식 또한 모든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 정산을 통해서 이제 요금 지불하는 정차 필요 없이 무정차로 빠르게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운전자가 차량 정보와 결제용 카드를 직접 이제 주차 포탈에 사전 등록하는 방식인데요. 모든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무정차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감면이나 할인을 위한 증빙 자료가 있으면 함께 등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등록해 놓으면 차량이 주차장에 어디든 어떤 공용주차장에도 왔다 가면 자동으로 모든 할인이나 주차요금에 대해서 감면되는 내용들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되는 공용주차장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차량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서비스는 이제 민간 주차 서비스인 카카오티 주차 서비스와 연계인데요. 운전자가 카카오티 앱을 활용해서 주차할 곳 사전에 지정하게 되면 스마트 파킹 시스템에서는 차량 입차 시 카카오티에 차량 번호를 전송합니다. 카카오티 예약 차량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만약에 카카오티 예약 차량이라고 확인되면 차단기는 그냥 열어줍니다. 그러면 주차 요금은 정산 없이 무정차로 내보내고요. 요금은 나중에 카카오티에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는 이제 스마트 파킹 적용되어 있는 모든 공용주차장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뭐 현재 부천에 돼 있고 이제 평택에 구축할 텐데 부천에 등록된 차량이던 평택에 주차된 차량이던 카카오티 앱을 가지고 어디든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원시에는 이제 SK 티맵 주차가 연계가 되어 있고요. 한강공원 주차장은 하이패스 서비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통합주차관리 시스템은 업무 운영 및 통계 업무를 동시에 실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운영은 통합주차관리 시스템에서 실행하고 통계 업무는 통계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행합니다. 이러한 통계 데이터는 과학적 주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를 위해 활용되어지고요. 이러한 시스템은 DW,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시스템으로 업무 관점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을 구성해서 서비스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은 이제 당사의 솔루션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발표한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TS 사업에 자율주행만 또는 AI 빅데이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S2S,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한 고려가 항상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공영 주차장에 대한 IT 거버넌스, 즉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IT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전국의 주차장 데이터를 빨리 현행화하는 것이 또 그런 방식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차기기 제조사별로 다른 주차 관제만으로는 스마트 파킹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현 주차장을 통합하는 스마트 파킹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파킹 투 파킹 또는 뭐 S2S, 스타트 투 스탑, 요 S2S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ITS 사업이나 정책 결정하실 때 꼭 고려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앞에 부스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여기 메일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메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